4월 프리파이널 개강하는 날이야. 어쨌든 새로운 커리가 시작했는데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만났어.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선지 자체는 어렵게 나올 문제 어렵게 나왔지만 속어법으로 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등급컷은 예상보다 좀 높게 형성될 것 같아. 하지만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준비하든 체감상 수능이 제일 어렵다는 거. 이제 그걸 전제로 우리가 공부하면 돼서 9월은 혹시 잘 본 사람은 잘 본 대로 그 기세 그대로 밀고 가고 못 본 사람은 머릿속에 딱 구망수잘 그 평은 망해도 수능만 잘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런 말 있잖아. 수능은 독립시행 사건이라고 6월 9월 상관없이 수능만 잘 보면 돼 이제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고 대신 무엇보다 자꾸 마음속에 이제 인간의 심리상 스트레스가 너무 고도로 받아서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잘 싸워내기만 하면 되거든. 아 진짜 올해 이거 남은 기간 동안 되나? 너무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 나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남은 기간 왜 못해? 충분히 내가 할 만큼 올리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야. 자, 이 프리파이널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파이널로 이어지는지를 너희한테 얘기해 줄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통해 평가원이 어떻게 낯선 선지를 개발하고 제시하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무리 기출을 열심히 보고 아무리 수특수안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 기출 수특수안으로 이루어진 포스텝을 선지로 뽑아서 본다 해도 또 낯선 선지를 만날 수 있어. 그렇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 주어진 거 가지고만은 우리가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진짜 완전 낯선 선지만 연습을 해보자가 이 프리파이널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인 구조는 포스텝과 똑같으나 포스텝은 전범위를, 프리파이널은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시작 자체가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환경윤리부터 시작해. 구평 환경윤리가 조금 평이하게 나온 편이야. 원래 환경윤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같은 걸로 우리를 좀 힘들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다만 칸트에서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표현이 실제 기출문제 나오긴 하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도 성립한다라는 걸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약간 그 정도의 트릭이 있었을 뿐이지 할만했거든. 근데 환경윤리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회 정의, 국제 정치, 사회 계약설 그런 걸 완전 본격으로 내가 한 번도 기출해서 본 적 없고 한 번도 올해 특수안에서 본 적 없는 선지로도 실력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 프리파이널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프리파이널을 통해 일단 제일 어렵게 나올 5문제에서 7문제 정도의 주제는 다 다루게 될 거고 우리가 누구나 건전한 한국인이면 읽어서 풀 수 있는 독해 문제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최고 변별 주제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압축적으로 4주 동안 낯선 선지 딱 봐서 이게 완벽한 완정체 모의고사로 가기까지 브릿지 강좌라고 생각하면 돼. 작년에 너희 선배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프리파이널 수강 시작하는 거 너무 응원하고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계산해 왔어. 지금까지 수능까지 남은 시간 한번 봤더니 60 며칠이 남았더라고. 뭐 60일 2달 남았다고 생각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많이 물어봐. 선생님 포스트잇 할 거예요? 프리파이널 할 거예요? 저 심기일전도 못했는데 지금 구평 보고 망했어요. 어떻게 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다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골라주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데 많이 남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60일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시간으로는 1440시간이야. 나 엘리베이터 갇혀본 적 있거든?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와 진짜 막 나는 폐쇄공포증이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눌러도 이게 외부의 관리실에 가는지 나한테만 안 들리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불도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몇 층인지도 안 보여. 불도 꺼져. 비상벨도 눌러도 반응도 없어. 내가 언제 갇혀 있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숨이 막혀오고 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는 거야.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 엘리베이터 그 수리하시는 분이랑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갇혀있던 시간이 10분이 안 되는데 나는 하루 종일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늦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이야. 생각해보면 나도 학생들한테 한 14분, 15분 동안 막 150선지를 풀게 해. 수업 중에 같이 풀면 애들이 막 다 풀어. 근데 집에 가서 너네 집중력 떨어졌을 때 혼자 풀면 그 시간 안에 안 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집중만 하면 이게 되게 많은 시간이라 하루에 6시간 푹 자고 18시간을 깨어있다 그래도 1080시간을 깨어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인강 듣고 혼자 공부할 시간을 그냥 6시간밖에 없다 그래도
360시간 이상이 남아있어. 하루에 6시간만 진짜 집중해도.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내가 뭐 국영수탑 너무 보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뭐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포스트 프리파이널 심기일전 막 못 들어가지고 들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기본적인 인강이 뭐 24강 정도 되는 인강이 있다고 쳐봐. 그거를 5과목을 다 들어도 국영수 탐탐 이렇게 해도 140시간? 120시간? 얼마 안 되잖아. 120시간 하루에 그럼 2시간씩만 인강 들어도 수능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거야. 5과목을 다 하나의 커리를 듣는다 해도. 그렇게 치면 너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난 이거랑 이거 중에 이거밖에 못해라는 생각조차 사실은 구체적인 시간 계산 없이 그냥 마음이 쫓기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물리적인 시간은 꽤 남았어. 걱정하지 마. 너희가 왜 고1, 2, 3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에서 진짜 빡 집중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2, 3일 공부했던 패턴 알지? 그 정도에 진짜 반만 해도, 지금부터 2달간 그렇게 반만 해도 사실 모든 단점과 약했던 거, 못 봤던 거 다 보완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쫓기는 마음을 그냥 좀 버리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 프리파이널까지도 되게 완성된 이 커리라서 말 그대로 프리파이널만 잘 봐도 사실 4주 동안 진짜 압축해서 생윤의 고난도 선지는 다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난이도가 내가 지금까지 개념, 심기, 포스텝, 이 지금 하고 있는 프리파이널 중에서 4개 중엔 제일 선지 난이도가 높아. 그러니까 오늘 제일 어려운 것들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교재를 펴서, 자, 프리파이널도 분홍색 계열로 해봤고, 교재를 펴서 한 장 넘기고 2장 넘기고, 여는 글은 똑같고 수강 진도표에 날짜 한번 적어보자. 5쪽, 우리 교재 5쪽. 5쪽에 자, 주제가 어떻게 뽑혔나 봐봐. 환경윤리와 과학, 국제이론과 시민, 사회 정의와 사형, 국가윤리와 직업 이렇게 뽑혀 있는데, 우리는 1주제를 현강기준 9월 8일 날 보게 될 거야. 9월 8일. 자, 페이지는 20쪽 적어주고 전체 문항 150개 중에 몇 개를 맞출지를 보자. 자, 그렇게 치면 우리 본교재에 한 세트가 더 들어있으니까 또풀 나중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 요 선지 요약본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선지가 더 들어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교재를 어디로 가냐면 20쪽으로 가죠. 20쪽 가는 동안 주요 주제 이론만 한 번 더 빈칸 있는데, 그거는 한번 너희가 눈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 18쪽, 19쪽은 나중에 우리 150개 다 설명하고 나서 올 거고, 20쪽 펴줘. 자, 20쪽에 OX 문항수 150개, 20쪽, 21쪽 상단에 적을 공간이 있어. 21쪽 상단에 OX 문항수 150개. 제한시간 16분 가져왔어. 왜냐면 환경윤리 선지는 한 선지 안에 레오폴드, 싱어, 레건을 다 판단해야 될 수 있어서 선지 하나에 학자 3명씩 판단해야 되니까 16분. 자, 이따 채점하고 틀린 개수와 요 주제에서 몇 개까지 맞아야 1컷 실력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자, 그럼 16분간 풀 거야. 근데 잠시만 풀기 전에 오늘 그래도 이 커리의 개강날이니까 분명히 풀다가 까다로운 선지가 있을 거야. 처음 보는 선지라 어려운 건 별표 쳐줘야 이따 설명 드릴 때 내가 맞았다고 거만하지 않게 겸손한 자세로 찍어 맞춘 거기 때문에 설명 드릴 수 있어. 시간을 다 못 풀면 제한시간 풀이 개수 솔직하게 자기 속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남으면 별표 친 선지만 다시 검토하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바꾸고 가자. 25쪽 84번. 25쪽 84번에 표현 하나만 같이 바꾸고 가자. 테일러는 다른 생명에 대해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선지를 다른 생명보다 야생동물에 대해라고 바꾸자. 야생동물로 바꿔줘. 다른 생명을 야생동물로. 자, 요거 바꾸는 히스토리는 좀 이따 이 선지 설명하면서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자, 16분간 150개 선지까지 풀어봐. 시작.
자, 한번 채점해보자. 너희가 생륜에서 제일 까다로워하는 것들을 이 커리에서 완전히 다 좀 깨끗하게 좀 찝찝했던 거 다 풀고 가는 그런 커리가 됐으면 좋겠어. 채점할 건데 포스텍과 마찬가지로 본교재에는 OX 정답이 없고 수업 시간에 같이 채점할 거고, 대신 너희가 집에 가서 또 풀어야 되니까 이 수업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끝났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스텝 3 OX 정답지를 줄 예정이야. 그래서 현강에선 그렇게 받고 인강에는 PC 버전으로 다운받아 가능하게 EBS 이투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고. 자, 우리 채점 한번 해볼게. 1번에 O, 2번에 X, 3번에 O, 4번에 X, 5번에 O, 6번에 O, 7번에 O, 8번에 X, 9번에 O, 10번에 O, 11번에 O, 12번에 O, 13번에 X, 14번에 O, 15번에 O, 16번에 O, 17번에 O, 18번에 O, 19번에 O, 20번에 X, 21번에 X, 22번에 X, 23번에 X, 24번에 O, 25번에 O, 26번에 O, 27번에 O, 28번에 O, 29번에 X, 30번에 X, 31번에 O, 32번에 X, 33번에 X, 34번에 O, 35번에 X, 36번에 X, 37번에 X, 38번에 O, 39번에 O, 40번에 O, 41번에 X, 42번에 X, 43번에 O, 44번에 O, 45번에 X, 46번에 X, 47번에 O, 48번에 O, 49번에 O, 50번에 O, 51번에 X, 52번에 O, 53번에 X, 54번에 O, 55번에 X, 56번에 X, 57번에 O, 58번에 X, 59번에 X, 60번에 O, 61번에 O, 62번에 O, 63번에 O, 64번에 O, 65번에 X, 66번에 O, 67번에 X, 68번에 O, 69번에 X, 70번에 O, 71번에 X, 72번에 X, 73번에 O, 74번에 X, 75번에 X, 76번에 X, 77번에 O, 78번에 O, 79번에 O, 80번에 O, 81번에 X, 82번에 O, 83번에 O, 84번에 O, 85번에 O, 86번에 X, 87번에 X, 88번에 O, 89번에 O, 90번에 X, 91번에 O, 92번에 O, 93번에 X, 94번에 O, 95번에 O, 96번에 O, 97번에 X, 98번에 O, 99번에 X, 100번에 X, 101번에 X, 102번에 O, 103번에 X, 104번에 O, 105번에 X, 106번에 O, 107번에 X, 108번에 O, 109번에 O, 110번에 O, 111번에 O, 112번에 O, 113번에 O, 114번에 O, 115번에 O, 116번에 X, 117번에 O, 118번에 X, 119번에 X, 120에 O, 121번에 X, 122번에 O, 123번에 O, 124번에 O, 125번에 O, 126번에 O, 127번에 O, 128번에 X, 129번에 O, 130에 O, 131번에 X, 132번에 O, 133번에 X, 134번에 O, 135번에 X, 136번에 O, 137번에 X, 138번에 O, 139번에 X, 140에 X, 141번에 O, 142번에 O, 143번에 X, 144번에 X, 145번에 O, 146번에 X, 147번에 O, 148번에 X, 149번에 O, 150에 X. 자, 각자 틀린 거 한번 세서 더해서 아까 시작하던 페이지에 우리 몇 개 틀렸는지 한번 적어보기로 하자.
다 맞은 사람? 오, 한 명 다 맞았다.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요거 1컷 적어 놓을 건데 거기 있는 교재에다가 교재에 아까 몇 쪽이냐면 21쪽 상단에다가 자기 틀린 개수랑 예상 1컷 적는 부분이 있어. 여기 환경윤리 주제니까 마이너스 6까지 1주제에 1컷 잡아뒀고, 물론 포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뭐 20개 30개씩 틀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몰랐던 선지를 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풀어주면 돼. 그래도 우리 반에 만점자가 있네. 자, 일단 틀린 선지는 오답 노트 준비해서 한번 적어주면 좋아.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 선지가 수능에 나온다고 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하면 좋고, 이 수업 중에 내가 칠판에 적는 건 너희도 책에 같이 적어야 집에 가서 혼자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는 걸 헷갈리지 않고 복습할 수가 있어서 같이 적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요 똑같은 또풀 세트가 한 번 더 들어있거든. 34쪽에 3일 안에는 기억이 거의 다 나기 때문에 3일 지난 다음부터 또풀을 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워크북도 있는데 이 워크북에는 여기 들어있지 않은 고난도 선지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다음 주 시작할 때 워크북 내용으로 복습 테스트 보면서 시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나는 너희랑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 펜 하나 준비해주고 1번부터 같이 보자. 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의 실현을 향해 활동한다고 본다. 맞는 말이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목적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다 동그라미 치고 목적론적 사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사고라고는 하는데 인간 중심주의자지.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다 보니까 나머지 식물과 동물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게 돼버려서 인간 중심주의자야. 테일러는 언제 목적이란 단어가 나오냐면 왜 목적론적 행복 지향의 체계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테일러가 왜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 자, 테일러가 쓰는 말이야. 근데 똑같이 목적이란 단어를 쓰지만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 다 자기 행복과 만족, 번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중심주의인데 둘 다 목적이란 단어만 겹치는 거지 실제 그 안에 디테일은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돼. 2번으로 가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일러는 데카르트와 달리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본질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다고 얘기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중심주의자라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본질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부정할 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우고 인간중심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중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중심이라서 이런 얘기 못하고,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본질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요 얘기는 쓸 수 있지. 왜냐면 테일러는 생명중심이니까. 그게 데카르트와 다른 건 맞고, 따라서 이 뒤에는 그대로 살려도 돼. 그러니 테일러는 생명중심이라 살려도 되고 데카르트가 그게 테일러와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만 딱 지워버리면 이 문장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3번으로 가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본성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라고 했는데, 요 본생적인 잠재력이 고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유한 목적. 다만 그 본성적인 잠재력이 식물은 동물을 위한 목적, 동물은 인간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차이가 있지. 그 다음 4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오폴드와 달리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했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재밌는 건 레오폴드도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두 학자가 모두 다 가능한데 달리가 아니라 둘 다인데,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중심주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을 위해 나머지는 존재하는 거니까 자원으로 이용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자인데 어떻게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제가 레건 공부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자원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막 전 레건에서도 배웠는데 레오폴드는 왜 또 자원으로 써야 했는데 이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지만 생태계 유지 밸런스를 위해서 생태 피라미드상 먹이 사슬 체계를 인정한다. 이 먹이 사슬 체계에서 인간은 무슨 포식자냐면 상당히 상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야. 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동식물을 먹는 건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 동식물을 사용하는 건 생태 피라미드상 너무 정상적인 포식 활동이야. 그러니 인간이 자기 식생활의 자원으로 동식물을 사용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뭐만 아니면 되냐? 단지 자원을만 아니면 돼. 이게 또 레건과는 달라. 그냥 레오폴드에서 봐야 돼, 얘들아. 레오폴드에서는 그냥 자원으로만 보면 안 되고 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 심리적 가치를 다 봐야 돼. 하지만 자원으로 이용하는 건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레오폴드에서 맞는 이유는 상위 포식자여서 그래. 상위 포식자. 인간이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동식물을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이의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으로 쓸 수가 있어. 인간이 생태 피라미드 위에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생태계 밸런스 유지에 필요해. 오히려 안 먹으면 생태계 밸런스가 깨져서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깨트려. 오히려 먹어야 되는 거야. 단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거 오직 도구로만 보거나 오직 자원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윤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자, 5번으로 가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레건 중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인가에 대해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자, 이제 레건은 또 다르단 말이야. 아까 레오폴드는 분명히 상위 포식자로서 동식물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잖아. 근데 레건에게는 자원으로 이용하는 건 안 돼. 선생님, 근데 제가 그런 걸 들어봤거든요. 맹인 안내견. 레건에서요. 어떤 맹인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이요. 맹인 안내견을 이용할 때 그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레건이 동물을 그것도 삶의 주체인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가 헷갈리고 있는 거죠? 자, 천천히. 레건이라는 학자는 맹인 안내견처럼 삶의 주체인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신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자원으로 대우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레건이 볼 때 자원이란 단어는 아까 레오폴드랑 또 의미가 조금 다른데 단지 수단으로 대한다는 뜻이야. 레건에서는. 그래서 적어줄게. 자, 여기 한 명만이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 되잖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질문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하는 건 잘못이 아니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거고, 부정의 대답. 자, 레건은 잘못인가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할 거야. 너희가 뭘 조심해야 되냐? 레건이 동물, 삶의 주체인 동물에 대해서 수단으로 대하는 거는 괜찮아. 왜?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기만 하면 돼. 하지만 뭔 안 되냐? 단지 수단인 건 안 돼. 단지 수단. 요거는 안 돼. 단지 수단. 요건 안 돼. 또 뭐도 안 되냐면 자원으로 대하는 것도 안 돼. 자원 X. 잘 기억해. 레건은 동물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어. 왜냐면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면 되니까. 단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 이 단지 수단과 자원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자원으로 대해도 안 돼. 따라서 잘못인가에 대해서 레건은 긍정의 대답을 할 거야. 괜찮니? 자, 그다음 6번.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식물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효용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동물은 도구적 가치가 있어. 도구적 가치.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식물이 쓰이는 거야. 동식물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7번.
아퀴나스 중세의 인간중심주의학자, 자연을 신의 의도에 따라 질서지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퀴나스에다가 이 사람 중세 기독교고, 중세 기독교. 중세 기독교는 뭐를 믿냐면 창조를 믿잖아. 그러니까 자연을 신의 의도에 따라 질서지어진 것이라고 할 때 이 자연은 말 그대로 창조물이 되는 거지. 창조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신이 자연을 만들 때 그 최종 관리자를 인간으로 뒀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창조물 중에 괄호 열고 최종 관리자가 인간이다. 이것 때문에 인간중심주의가 나온 거야. 최종 관리자. 자, 이게 인간이라서 그래서 인간중심주의야. 8번. 아퀴나스에 따르면 동물을 이용하거나 살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의하다. 또 그건 아니야. 아퀴나스도 인간중심주의라 동물 식물 먹어도 돼. 얘들아, 칸트도 인간중심주의라 동물 먹어도 돼. 대신 너희가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도덕성에 흠집이 날 정도로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칸트도 동물 먹어도 돼. 인간중심주의자잖아. 아퀴나스도 동물 먹어도 돼. 단 동물을 이용하거나 살해할 때 인간성을 훼손할 정도로만 안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거나 살해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의하다. 요거서 여기 모든 행위는 부정의하다를 지우고 아퀴나스에 따르면 동물을 이용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허용되나 자, 아퀴나스도 칸트와 유사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동물을 이용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허용이 돼. 인간중심주의니까. 그게 원칙이야, 얘들아. 하지만 동정심을 해칠 정도로, 즉 인간의 도덕성을 해칠 정도로 잔인하면 안 될 뿐이야. 따라서 동정심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정심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동정심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아퀴나스는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이 신의 의도대로 또는 신의 계획대로 신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최종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해쳐질 정도로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하는 행위가 신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자, 9번으로 가서 아퀴나스는 테일러 레오폴드와 달리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된다고 보는 건 아퀴나스가 맞아. 아퀴나스는 인간 중심이니까. 테일러는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되는 게 테일러는 생명 중심이라서 테일러는 안 돼. 그래서 테일러에다 밑줄 치고 생명 중심이니까 안 되는 건 우리가 알겠어. 레오폴드는 아까 내가 너희한테 뭐라 그랬냐?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되고 어떤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되냐면 자, 이 생태 중심인데 선생님 아까 레오폴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레오폴드에서는 또 레건과 용어가 다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헷갈리겠지만 천천히 정리해 나가자. 레건은 수단 되고 수단이면서 목적 되고 단지 수단 안 되고 자원 안 돼. 레오폴드로 가자. 레오폴드는 수단 되고 자원 돼. 단지 수단 안 되고 단지 자원 안 돼. 괜찮아? 헷갈리겠지만 그냥 차분히 정리하면 돼. 여기 봐봐. 단지 수단에다 밑줄 쳐봐. 레오폴드는 단지 수단인 건 안 돼. 단지 수단 X. 근데 뭐는 되냐? 수단 되고 수단 O, 자원 되고 자원 O, 단지 자원 안 되고. 다 정리한 거야. 단지 자원 X. 레오폴드는 또 이래. 아까 레건과 조금 다르지. 근데 기출이 그러하고 그 출제 스토리가 그러하니까. 자, 왜 그러냐? 레오폴드가 볼 때 인간은 상위 포식자야. 그래서 원래
수단으로 대할 수 있고 자원으로 대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되냐면 심리적, 윤리적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단지 수단이거나 단지 자원이면 안 돼. 레건에서 용어의 쓰임이 다르다. 레건과 레오폴드가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 정리는 이 레건과 여기에 우리 괄호 안에 적은 걸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장은 맞는 거지. 아퀴나스는 단지 수단으로 써도 되고, 테일러는 단지 수단이면 안 되고, 레오폴드는 수단인 건 되는데 단지 수단이거나 단지 자원이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0번. 아퀴나스는 테일러와 달리 인간에게 위계질서 체계의 구성원인 생명체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오, 그렇지.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해야 할 책임에다 밑줄 치고, 자, 알다시피 아퀴나스에다 동그라미 치고 인간이 최종 관리자라 그랬지? 인간 이퀄 최종 관리자. 인간은 최종 관리자야. 자, 위계질서라는 건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이계질서는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이라는 건데, 자, 이런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동물이 그 다음, 식물이 가장 덜 중요하다는 건 테일러는 완전 부정하는 거니까 바테일러와 달리지. 달리에다가만 점점 찍어줘. 왜냐면 테일러는 인간이 곧 동물이 곧 식물이 이퀄 동등한 관계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자, 11번.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왜 지적으로 우월하냐면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적으로 우월에다가 이성은 인간만 가짐. 이성이 뭔데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 이런 거지. 인간만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 12번. 데카르트는 자연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라고 본다. 알다시피 물질적 재료라는 게 기계라는 거지. 기계. 자연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다. 여기 기계야. 동물 기계, 식물 기계, 무생물 기계. 이렇게. 우리한테 동물 기계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물도 기계, 식물도 기계, 무생물도 기계. 이렇게 되는 거지. 13번.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 아니지. 영혼은 없고 뭐만 있어? 육체만 있는 거야. 따라서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 여기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를 지운 다음 영혼 없는 육체, 괄호 열고 기계, 괄호 닫고. 동물은 영혼 없는 육체라고 본다. 또는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라고 본다. 이렇게. 14번. 데카르트는 자연의 변화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말이야. 여기 기계적 인과관계라고 보는 이유가 동물도 기계고 식물도 기계고 무생물도 기계니까 동물, 식물, 무생물이 다 기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계적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는 거지. 뭐랑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 유기체적 자연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체적 자연관에 대비되는 거지. 유기체적 자연관 대비. 유기체적 자연관 대비. 15번. 데카르트는 인간은 자동기계인 자연을 유형성 증진을 위해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데카르트가 인간중심주의고 자동기계인 자연. 왜냐면 이 자연 안에 동물, 식물, 무생물이 들어있으니까 동, 식, 무 이렇게 적어주고, 동물, 식물, 무생물 다 기계야. 유형성 증진을 위해 지배하는 것도 맞지. 왜냐면 지배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 데카르트도 정복지향적 자연관이야. 정복지향적 자연관. 데카르트, 베이컨 둘 다 정복지향적 자연관으로 구분돼. 인간이 정복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머리 식히자. 문제 푸느라 머리에서 너희 지금 스팀 나오니까 10분만 스팀 시키고 10분 후에 마저 해줄게.